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비서 이코노톡 경제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지만 또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가상금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대출을 받거나 예금 상품을 알아볼 때 항상 따라붙는 이 가상금리, 과연 무엇이고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보다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실 때 연 몇 퍼센트라는 금리를 안내받으시죠. 이 대출 금리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나뉩니다. 바로 기준금리와 가상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금리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 물가, 금융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국은행이 지금은 금리를 좀 낮춰야겠어 또는 금리를 올려야겠어 하고 발표하는 거죠. 이 기준금리는 모든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상금리는 뭘까요? 쉽게 말해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기준금리 외에 추가로 붙이는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이 대출을 해주려는 돈을 빌려오는 데 드는 비용, 서류 작업 비용, 그리고 혹시라도 돈을 떼일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험료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겠죠. 이런 비용과 위험 부담을 금리로 환산해서 기준금리에 더하는 것이 바로 가상금리입니다. 가상금리는 단순히 은행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마다, 상품마다, 심지어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되는데요. 주요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업무 원가. 은행이 대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대출 심사, 서류 작업, 전사 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이죠. 둘째, 법적 비용 및 세금. 대출 관련 법적 절차나 필요한 세금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셋째, 위험 프리미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은행은 대출을 해줄 때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위험, 즉 신용 리스크를 평가합니다. 신용 점수가 낮거나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담보 가치가 낮을수록 은행 입장에서 돈을 뗄 위험이 커지겠죠. 이런 위험이 클수록 위험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가상금리도 올라갑니다. 넷째, 가감 조정 금리. 은행이 특정 고객을 유치하거나 특정 대출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임의로 조정하는 금리입니다. 예를 들어 우수 고객에게는 가상금리를 조금 깎아주는 우대금리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상금리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고객의 신용도, 은행의 리스크 관리 정책, 그리고 은행의 영업 전략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날 같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사람마다 적용되는 대출 금리가 다른 이유가 바로 이 가상금리 때문입니다. 자, 그럼 최근 한국의 가상금리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현재 한국은행은 경기 둔화 우려와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5년 5월 29일에도 기준금리를 0.25% 낮춰 연 2.5%로 조정했죠. 기준금리가 내려가니 대출금리 전반도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가상금리는 어떨까요? 기준금리가 내려간다고 가상금리까지 무조건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경기 둔화 우려나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 등의 이유로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좀 더 까다롭게 하거나 일부 대출 상품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이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대출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은행의 과도한 이자 이익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여 가상금리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가 가상금리 산정 기준을 개정하거나 은행들이 가율적으로 가상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죠. 실제로 특정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가상금리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 전세대출 금리는 내려가고 있지만 가상금리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 시장 상황, 그리고 금융당국의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유동적으로 변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 시점이나 대출 상품,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가상금리의 변동폭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향후 5년간 한국의 가상금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시나리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기준금리 정책의 영향입니다. 한국은행이 앞으로도 경기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가상금리가 현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대출이자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경기 상황과 부실 위험입니다. 만약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심해지고 가계나 기업의 대출 연체율이 높아진다면 은행은 대출 부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가상금리를 올릴 요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이나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에서 이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금융당국의 규제와 감독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은행의 과도한 이자 이익에 대한 논란을 계속 주시할 것입니다. 대출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불합리한 가상금리 부과에 대한 규제를 지속한다면 가상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기보다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관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트레스 DSR과 같은 제도 도입도 간접적으로 가상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은행 간 경쟁 심화입니다. 만약 은행들이 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치열하게 벌인다면 고객 유치를 위해 가상금리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향후 5년간 한국의 가상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기보다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대출 유형 및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소폭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꾸준한 관리와 은행들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불합리한 가상금리가 개선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경제 충격이나 금융시장 변동에 따라 가상금리의 향방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오늘 가상금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결국 가상금리는 여러분의 대출 이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출을 받으실 때는 단순히 몇 %라는 최저금리만 보지 마시고 기준금리와 가상금리가 각각 얼마인지, 그리고 내 신용도와 어떤 요인들이 가상금리를 결정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최적의 금리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 은행의 대출 상품을 비교해보고 본인의 신용관리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경제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경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